혹시 네이버가 저를 유독 미워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요. 저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숨겨진 알고리즘의 선택을 받으려면 뭘 어떻게 해야 돼요? 뭐 머리 풀고 칼춤이라도 쳐야 됩니까? 그 편집은 그 저희 뉴스 서비스 사업자 등록법에 의해서 저희가 사람들이 편집을 해서 손으로 편집을 하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거기는 그 뉴스 홈페이지에 올라가는 것은 편집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뭐 검색이라든지 실시간 검색 같은 거 이런 것은 알고리즘 문제인 것이 맞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구구한 거 따지고 싶지는 않은데요. 왼쪽 거는 구글이 전문병원이라는 것을 쳤을 때는 정말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전문병원의 개념,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제 개념이 있어요. 전문병원제도 제도, 지정 기준, 찾기, 협의회. 이거 정말 공정하고 객관적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쪽 오른쪽 네이버는 전문병원 보면은 이 법적으로도 불가능한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지방흡입 전문병원, 무릎 전문병원, 하지정맥류 전문병원, 코골이 전문병원. 이거는 아래쪽에 보건복지부 유권 해석에 나오듯이 금지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이 광고 대행업체인 자동완성 광고업체가 이 개입돼 가지고 클릭 하나에 10만 원짜리 하는 그 성형외과도 있어요. 검색 시장의 그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가 엄청나게 폭리를 취하고 있고 그것도 심지어 불법 광고와 연결된 것들이 많다고 일반인들은 믿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많이 주십시오. 예, 그러니까 그 영화 검색어는 알고리즘으로 돌아가는 영역이고요. 지금 국내에서는 예, 구글이 점유율이 적기 때문에 저희가 주 타겟이 되고 공격 타겟이 되고 구글은 별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구글이 1등인 나라에 가서 관련된 걸 쳐보시면 거기는 구글이 1등 타겟이기 때문에 또 관련된 것이 비슷하게 나올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자체는 불법 그러니까 네이버가 불법하는 건 아닌데 코골이 전문병원 같은 불법이라는 거는 분명히 나오잖아, 그죠? 예, 그러니까 국내 구글 코리아가 깨끗해 보이는 것은 점유율이 적기 때문에 공격을 받지 않아서 그렇고요. 구글이 1등인 나라는 거기도 마찬가지로 공격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저랑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화물 주체에 대한 것은 구글이 하고 있는 것은 저희도 같이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꾸로 이야기도 돼요. 작은 데는 좀 불법해도 좀 넘어가 줄 수 있지만 큰 데는 그만큼 책임감도 넘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아니요, 그러니까 구글 저 문제는 구글도 있는 문제고요. 구글이 한 것은 저희도 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 이제 이 시대에 내부에게 주고 싶은 우리 국민들의 생각은 장난치지 마라. 장난치지 마라. 아마 그 한마디 꼭 해주고 싶을 겁니다. 생각나시거든. 예,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정진하십시오. 의도적으로 흐름을 잡아가지고 가령 오늘 이제 우리 네이버를 보면 네이버 뉴스에 북한의 핵규탄 결의안을 우리가 기권했다는 뉴스 기사는 찾아보기 어려워. 그 대신에 특정 정당의 내부적인 갈등으로 누가 뭐라 그러고 저쪽에서 뭐라 그랬다. 이건 수두룩히 실어놨다고. 이런 게 이제 과연 이 균형 잡힌 거냐. 우리 이혜진 의원님 지난 8월 14일 날 공정위 방문하신 적 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공정위 위원장님, 사무처장 다 만나셨죠? 과장까지요? 예. 예. 그 방문하신 목적이 어떤 거였습니까? 예, 저희 총수지향권이기 때문에 그거는 회사가 아니라 제가 총수가 아니고 총수할 뜻이 없다는 걸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그 실무 담당자 회의에 제가 가 있다 말씀드린 것이었고요. 거기 갔었을 때 공정위원장님 차 한잔 기회 주셔서 차 한잔 한 것이었습니다. 그 준 대기업 집단 지정이 되면 그 총수 사익 편취 규제 받게 되고 공시 의무 있고 일감 몰아주기 등 규제를 받죠, 그죠? 예. 그래서 거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협조 요청을 하러 간 거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지금 총수에 위치해 있지 않고요. 그런 걸 저와 친인척 간의 거래를 갖다 감시하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제 역할은 지금 해외 사업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책임지고 모든 권한을 가지는 총수를 할 수가 없다고 저는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총수가 아니라고 이제 주장을 하셨는데 보면 그 방문하실 때 네이버 법무실장 그다음에 최고 재무책임자 CFO도 대동을 하고 가셨어요. 조사를 했는데 네이버는 우리 국민들의 56%가 포탈은 언론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요. 그다음에 서울 고등법원에서도 그 판결문이 있었는데 여기도 보면 여러 언론사와 조율을 맺고 기사를 제공받은 뉴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는
송고된 기사의 단순한 전달자 역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취재 편집 배포 기능을 두루 갖춘 언론 매체에 해당. 이렇게 판결문도 이렇게 공시된 바가 있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0초 정도 가능할까요? 30초가 안 잘라지니까 1분을 쓰셔야 돼요. 네, 1분 쓰겠습니다. 네. 우리 네이버에서 포털 기능을 하고 뉴스 편집권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우리 네이버가 앞으로 해야 될 방향 중에 뉴스 편집권은 저는 포기를 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갈 수 있도록 투명한 뉴스 배치 시스템 이런 것을 만드는 역할을 기본적으로 도덕적 의무감을 갖고 이런 것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드러났듯이 최근 그 프로축구 연맹에서 부탁을 해서 기사 순위, 기사 배치, 편집 조작한 거 드러났죠. 예. 그리고 국감 과정에서도 대선 과정에서 1위 후보를 달리던 안철수 후보의 기사가 다른 기사를 앞에 조작을 해가지고 안철수 후보가 1위가 아니고 밀리는 이런 조작이 가능했던 것이 어마어마한 그 파워를 가지고 있는 네이버의 전행입니다. 그다음에 2015년과 16년 기업 집단으로 지정되는 과정에서 공정위로부터 자료 제출을 요구받으셨는데 이해진 본인과 친인척이 주식을 보유한 회사 그리고 계열 편입일이 2014년 이전인 10여 개의 회사의 내역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제출하지 말라고 혹시 지시한 적 있습니까? 전 회사로부터 제가 받은 적도 없고요. 그것을 지시한 지 전혀 없습니다. 본인이 가지고 100% 보유했던 회사에 대한 내역도 제출하지 않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몰라서 그랬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회사에 저보고 제출했으면 저는 100% 제출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대기업 집단 지정에 대한 그 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습니다. 지난 6월 26일 미래에셋과 네이버가 전략적 제휴를 맺고 자기 주식 5천억 원 상당을 상호 매입하고 막교환하셨죠? 예. 네이버 자기 주식 지분 1.71%가 미래에셋 대우증권으로 넘어간 게 맞죠? 예. 원래 자기 주식은 의결권이 없지만 상호 매입하게 되면 의결권이 되살아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자사주 막교환을 통해서 전략적 제휴 관계를 맺기도 하겠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는 MOU, 즉 양해각서를 맺는 형태로 전략적 제휴 관계를 맺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굳이 자사주 의결권이 살아나는 이런 자사주 막교환을 통해서 전략적 제휴 관계를 맺은 이유는 뭡니까? 카카오와 KT가 자사주 막교환을 했나요? 카카오는 자기가 돈을 직접 투자해서 거기에 직접 은행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을 제가 알고 지금 문제 있고요. 삼고 있는 건 자사주 막교환이라고 하는 꼼수 방식에 대해서입니다. 예, 우리나라에서는 자사주를 특정인에게 매각하는 게 불법이 아니죠. 그러나 선진금융기법을 선도한다는 선진국들, 미국이나 일본, 독일에서는 자사주를 특정인에게 매각하는 것은 주주평등주의를 위반하는 행위라고 봐서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선진국에서는 불법이라 못하는 행위를 선진금융기법이라고 개변을 늘어났던 그 최현만 증인의 행태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여기서 표시하고요.